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어제는 태풍이 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서 오늘 좀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월의 병화일간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 같은 경우는 4, 5, 미월이죠. 여름이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임수를 써야 되죠. 임수를 병화의 진신이 임수가 필요하고 임수가 없이 개수가 있으면은 부는 있을 수 있으나 귀는 작다. 귀함은 작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미월의 병화가 화가 왕한데 금수가 없고 토가 있으면 토로 설계해야 되는데 무토보다는 기토가 낫다. 기토가 낫다. 일단 화염조토 자체는 상격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월 중에서도 일단 절기로 나누면 미월에 7월 20일경에 대서라는 절기가 있죠. 그 절기 후에는 이음이 생을 하기 때문에 대서 후는 금수로 가는 그런 기론적인 체계죠. 그래서 그 시기에 삼복에 한기가 생한다. 그러니까 대서 지나면 그러니까 기론적으로는 한기가 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이 미월에서 이제 뜬 게 중요해요. 미월의 지장간에는 정을 기토가 있잖아요. 정화, 을목, 기토가 있죠. 그래서 미월에서 떠 있는 그 글자가 어쨌든 정화가 떴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토도 정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미토도 정화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목 이렇게 있고 미토에 정화 떴으니까 당연히 강하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임수용신 그렇게 되는 거고 역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사오미의 온통 화토죠. 화토입니다. 그러니까 화토가 강한데 이 해중에 있는 임수를 잘 써야 되겠죠. 근데 임수가 이렇게 오미합, 해수가 오해합, 해미합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합으로도 많이 변하고 또 천간에서 기토가 토국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만요. 문을 열어놓고 왔는데 문을 닫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떨어져서. 빨리 가서 창문을 좀 닫고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해중에 있는 임수를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수 용신이 참 무력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이 병화가 그러니까 토생금 그러니까 병화의 이런 화기를 토로 설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토가 미토에서 올라와 있는 이 오중기토나 이런 토가 조토에 해당이 되죠. 조토에 해당이 되는데 이 토를 해수 자체가 좀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수의 기운이 이 마른 토를 윤택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읽어보면은 어쨌든 신강에서 그러니까 이 임수가 천간으로 떴을 때는 해수가 천간으로 떴을 때에는
쓰겠는데 어쨌든 이 해수가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로 설계해야 하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화염조토잖아요. 그죠? 해수가 토를 윤택하게 한다. 수은에 발복한다.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해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의 기운을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채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 거고, 토는 수를 받아들여 토가 윤택하게 된다. 그런 그러니까 조토불생금이하고 뭐 그 습토생금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들어보셨듯이 어쨌든 마른 흙에서는 그 광물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지잖아요. 근데 좀 촉촉한 그런 토양에서 그 광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토생금이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습기를 머그는 토가 토생금이 잘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눈에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이눈에 사망하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해수의 글자가 인해한목으로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인목이 와서 인해한목 해가지고 인해한목에 기토를 목국토, 식신을 토, 극토 하면은 어쨌든 그래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는 미월에 이렇게 정화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약하지가 않죠.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 데 있어서 이 정화라는 게 아주 나쁘죠. 그러니까 정화가 나쁘다. 그러니까 이 정의만 목을 하면서 가상의 목이 목생화를 해주면서 또 이 겁재를 그러니까 발동을 시키는 거죠. 겁재를 이제 발동시킨다. 겁재를 부추긴다. 그래서 이런 금에 대한 쟁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무신기운에 거지가 되었고 임수변에 사망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요. 이 천간으로 이 임수가 용신인데 토가 오면은 참 안 좋겠죠. 토가 오면 안 좋다. 보통 이렇게 운에서 탐색만극한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이 운에서도 화토운이 세운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 운에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때에는 수가 막히기 때문에 관이 막히기 때문에 쟁제 현상이 심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술운에 사망을 하였다. 거지가 되었고 임술에 사망을 하였다. 그러니까 임술운은 세운인가 보죠. 그죠? 세운에서 사망을 하였는데 어쨌든 이 술토라는 글자가 오면은 인호술의 화급금을 하죠. 그죠? 인호술의 화급금을 하면은 이 임수의 의지처인 금이 약하게 되면은 이 임수도 의지처를 잃어버려서 갈 수 있죠. 근데 보통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는 용신이나 기신운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보통 포태의 영향이 좀 크죠. 그죠? 포태의 영향이 좀 크고 만약에 이제 용신이나 기신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인 거죠. 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 내가 용신운이면 죽더라도 병원 VIP 병실에서 죽게 되는 거고 내가 기신운이다라고 하면은 그 기신운에 죽게 되면은 뭐 그런 거죠. 이제 홀로 쓸쓸히 뭐 독거노인으로 뭐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단칸방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신은혜 죽던 용신은혜 죽던 용신은혜 죽으면 내가 좀 내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죽게 되는 거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온통 이게 뜨겁죠. 그죠? 사오미에 떠 있는 나죠. 그러니까 병화죠. 이 개수는 이렇게 압축되고 신금도 이렇게 하위돼 버리죠. 이 합의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염상격이 되면 좋긴 한데 어쨌든 이 염상격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염상격이 안 되고 괴수를 용신으로 쓴다. 어쨌든 음양이 중요하니까 용신이 무력하죠. 용신이 무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이 불량해서 저 시기에도 힘든 생활을 하게 해야 했네요. 그죠? 괴수는 마르고 임수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수와 임수의 차이가 있는 건데 개수는 쉽게 마른다는 표현을 하고 임수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개수는 뭐 내리는 비고 그러니까 시냇물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냇물이고 뭐 비고 그러다 보니까 양이 작으니까 금방 마를 수밖에 없는 거고 임수는 호수고 바다고 뭐 이러니까 쉽게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불량해서 이사주도 힘든 생활을 하였다. 그런 거고 지지에 오술에 병화 간목 있으면은 당연히 신강하죠. 그러면은 금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신금이 용신이고 축중에 있는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용신이 약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신금이 진의 묘지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럴 경우에는 운이 그러니까 금수운이 와서 조용신을 생해줘야 그래도 좋다. 자, 이번 사주는 어쨌든 요 인미, 인술 뜨겁죠. 천간으로 미월에 이렇게 미중에서 지장간이 떴죠. 을목으로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역시 신금을 용신으로 약하지만 잡는다. 16세 계유대운 정해년 군왕이 된 사주네요. 그죠? 군왕이 되었고 43세 병대운 병진년에 사망을 하였다. 나는 진의 묘지가 되죠. 신금은 진의 묘지다. 이거를 합묘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병화가 다시 와가지고 나를 재합해가지고 이렇게 묘지에 들어갈 때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망을 하였다. 이렇게 오미합의 천간으로 정화 떴다. 당연히 강합니다. 그럼 임수가 용신이다. 이런 사주 양인 평관격도 되는 거죠. 신강에서 임수를 용신한다. 위세가 있는 양인 평관격 위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주는 미토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긴 해 있죠. 그죠? 미토 옆에는 자수, 축토 이렇게 있고요. 토가 많아서 이 사주가 약한 걸까? 어디 보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어떤 사주냐? 이 약한 관성을, 약한 정관을 이런 상관이
토국수 자축합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자미천 자축합 해버리면은 이 자수를, 그러니까 약한 자수를, 그러니까 용신으로 잡는 거죠. 정관을 용신으로 잡는다. 이런 사주를 이제 제살태과, 그러니까 관을 과하게 제살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관을 과하게 극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자수가 용신이고 축중에 있는 신금을 통간신으로 쓰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이번 사주는 어쨌든 이렇게 오미에 정화정화 있죠. 당연히 신강하니까 토로 설기를 해야죠. 그쵸? 기토로 설기하고, 수운에 어쨌든 금수운에 발전하게 돼요. 금수운에. 그러니까 금수운에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축중 개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가 없어서 부는 없으나, 그러니까 귀는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역시 오미합의 천간으로, 그러니까 묘미 목국에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인 이 사주도 편관격에 해당이 되죠. 양인 편관을 잘 쓴다. 금이 있는데 금이 없어 성격이 힘들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금이 있는데, 그죠? 임수가 용신. 자, 다음 사주는 그렇죠. 이 사주도 오미 오에 온통 화토죠. 화토죠. 그러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천간으로 금수가 와야 되고, 천간으로 금수가 운이 와야 된다. 지지로도 금수운이 양인을 임수를 그러니까 임수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러니까 용신운으로 갈 수 있는 그 금수운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 용신을 이렇게 정임합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용신이 묶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묶이면은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용신의 그런 글자, 임수의 그런 능력이 정임합부를 해가지고 정임합목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수 자체의 그런 고유 그 능력, 그 수보양광, 강의상령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 정화로 인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귀가 있다, 귀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어쨌든 이렇게 신진의 임수 좋다. 이렇게 이 사주를 그쵸, 신강하니까 임수를 쓸 수밖에 없죠. 그죠? 정임한목에 목생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그러니까 이 관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진의 임수 이렇게 뜨면은 관이 삼합을 해서 천간으로 이렇게 투했기 때문에 고관이에요. 고관이다. 그러면은 나도 훌륭하지만 내 자식도 훌륭하다. 나만큼 훌륭한 자식을 둘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오타입니다. 제살태거라고 하시죠. 자, 기토. 그러니까 위에 있던 사주인 것 같죠? 그죠? 비슷한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그러니까 이
해수를 토국수하는 그런 면이 무척 많다. 그래서 약한 그 해수가 용신이고, 그러니까 해수가 좋은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해자추군의 부자가 되었다. 이런 사주가 재성이 없어도 관이 용신이고 관이 좋으면, 그러니까 관운의 부자가 되는 거죠. 관운의 부자가 된다. 이 조토가 이 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마른 땅이 촉촉한 땅으로 변하면서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활용 가치 높은 땅에 뭔가라도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거둬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자축운의 그 수를 살려주는 운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화가 떴고 하면은 인술에 이 사주는 그러니까 좀 분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주를 이렇게 토가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약하게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미토와 임목 정화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좀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불리한 사주가 많죠. 좀 그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7월 20일경 대서를 전후로 해서, 대서 후면은 그러니까 이음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용신으로 잡고, 대서 전이면 그러니까 금수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가, 그러니까 정화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화가 임수랑 합을 해서 또 정화 역시 무력해지는 거예요. 임수만 무력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합을 하면은 두 개 다 이렇게 묶여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좀 잘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약하다라고 이렇게 이 사주는 봤고, 그래서 목화가 용신인데 대운이 금수로 올라서 거지로 죽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목화가 용신이라고 할 때에는 7월 20일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주가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글쎄요. 이런 사주가 굶어 죽기에는 좀 아까운 사주죠.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축술미가 있네요. 축술미, 토, 온통 이렇게 되면은 내가 병화 양간이지만 이 토 쪽으로 많이 가죠. 온통 다 토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는 병술 묘지에 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의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합격으로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미월이라, 사오 미월이라, 미월의 병화라 종격은 힘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차라리 종을 하면은 토금 운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종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금 운이 좋다. 수운까지도 본다. 토금수까지. 그러면은 종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식상제에 종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고, 내가 종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미중에 있는 정화, 수중에 있는 정화에 도움을 받아서 공곤하게, 그러니까 홀로 독약청청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주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화토중탁이면은 뭐 그 스님 팔자, 종교인 팔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세에 따르지 않고 내가 마음 먹은 거를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내 원칙을 지켜가면서 소신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하면은 대세를 따라가는 거고, 종하지 않으면 나 홀로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고. 자, 다음 사주는 이렇게 이제 어쨌든 토가 이렇게 많죠. 토가 많죠. 그러면 이 토가 월지 3개 이상이면 병이다. 그러면은 목으로 목국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이 살 수 있는 수운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음양이 좀 잘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운이 수생목 해줄 때가 좋다. 그러니까 조우가 좀 맞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을목도 이렇게 약하죠. 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하죠. 그래서 토가 많아서 목절한다. 나무가 그 감당이 안 된다. 저 많은 토로가 감당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어쨌든 4, 5, 미월의 병화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임수를 보는 게 좋고, 임수가 있으면 진신이다 보니 내가 그만큼의 부도 있고 기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거고, 뭐 임수가 또 양인에 있는데 임수가 있으면 양인 평가격으로 더 내가 위세가 권리, 권한, 그런 능력, 지배력, 이런 위권이 있지만은 뭐 개수다라고 하면은 임수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은 약하다. 또한 개수다라고 하면은 개수는 그러니까 뭐 내리는 비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방 증발돼서 또 날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신금 용신으로 잡았을 때, 금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는 금수운이 당연히 좋은 거고,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천간으로 이 용신을 잡았는데 이 묶인 상태에서 토국수를 당하면 이 용신이 완전히 무력해지죠. 그래서 토운이 가장 안 좋다. 천간에 있는 글자를 잘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운에 안 좋다. 이게 이제 내 핵심적인 글자인데 오해합, 해미합이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해합이 이렇게 육합이 발생이 되면은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용신이 묶이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쭉 그 미월의 병화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월의 병화용신법이 조금은 쉬운 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까 저걸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좋아요. 너무 이해 잘 안 되시는데 이거 다 외워야지 하고 그러면 오히려 지칩니다. 날씨도 덥고 이런데 건강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명리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근데 뭐 사주명리가 가볍게 공부하는 그런 학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신 건강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은 거니까 그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